예,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 주소와 올해 중점 추진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첫 질문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올 한 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실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노사 법치를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하고 예,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렸는데 그 정부의 일관된 정책 그리고 이제 노사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원, 지지 속에서 성과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성과는 가장 먼저 우리가 노사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노동 손실, 그걸로 손실일수라고 그러는데 일을 못하는 날짜. 그게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줄었군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갈등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예측 가능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투자도 늘어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용률도 역대 최고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다. 그리고 우리가 실업급여를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취업보다는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예,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률이 5년 만에 30%대로 넘어섰어요. 그랬군요. 이거는 이제 역시 정부의 그 고용노동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중대재해. 예. 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사고. 근데 그게 연간 700명대에서 사상 최초로 500명대로 대폭 줄었다. 그랬군요. 이것도 산화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체계로 정부가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노동개혁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여기에 이제 기초를 해서 이제 제도 개선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큰 방향은 노동시장이 공정하고 안전하고 유연한 그리고 이제 노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의식 관행을 바꾸는 법치 확립에 노력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둬서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유연, 안전, 공정 이런 그 방향으로 제도를 노사 간의 힘의 대등성을 갖춰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서 현대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목표고 특히 이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50인 미만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예.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전 국가적인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해 성과와 또 올해 정책 방향까지 살짝 짚어봤고 2024년에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민생입니다. 예. 특히 이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시는데 민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겠죠. 주택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일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청년들도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지 않겠어요?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난 포기했어. 아무 관심도 없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 그래서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교육훈련이죠. 이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일자리 쉽게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교육훈련의 분야를 옛날 디지털에서 신산업,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상태가 자격시험 보는 것도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응시료. 그래도 그것도 응시료 또 50%를 깎아주겠다. 특히 청년들이 요새 수요가 제일 많은 게 17대 1 어떤데 이렇게 나오는데 경쟁률이 일 경험. 이제 직장에서 사람을 기업에서 뽑을 때 일 경험이 있느냐를 물어보거든요. 청년들이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일 경험 기회를 현재 24,000명에서
작년에 올해는 4만 8천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 예. 되게 늘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이제 니트 이렇게 준비가 안 되거나 의욕이 없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청년 성장 프로젝트 또는 청년 도전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자조 모임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심리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취업하고 연계시켜주고 또 취업을 했을 경우는 직장에 빨리 조기에 정착할 수도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요소로 하나 꼽히는 것이 이제 바로 저출생인데요.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무엇보다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에 좀 방점을 두고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 보실 때 올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 보완된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이 저출산 문제는 뭐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뭐 한 300조 이상을 투입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지금 0.78명 학계 출산율이 세계 최악인데 최저 수준인데 여기서 우리는 일하는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없게 해드리겠다. 이게 이제 기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 이렇게 출산하고 육아, 양육,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돈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그 보장을 해드리겠다라는 건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다 함께. 다 함께는 뭐겠어요? 그 어머니, 엄마만 모성만 이게 독박 육아라고 그러죠. 여자만 하는 이게 없이 부모가 함께 이게 다 함께 그리고 뭐 회사 눈치 봐야 되는데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그리고 절차가 좀 까다로운데 쉽게 그리고 제도가 어떤 제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좀 미흡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제도는 잘 준비돼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있는 제도를 더 많이 쓰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성 육아휴직이 지금 현재 30%다. 30% 증가했다 그러면 이걸 더 늘리면 또 이게 저출산 문제를 우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함께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쉽게. 그래서 지금 이제 육아휴직과 그다음에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유연근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을 이제 늘린다, 그죠? 그리고 부모가 지금 현재 3+3 제도라고 있는데 동시에 그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12개월에서 이제 18개월로 늘린다. 예. 그다음에 소득을 보장을 또 해야 되는데 6+6 제도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300만 원을 맥스로 해줬는데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4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근로시간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경력 단절을 없애주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갔다 오면 직장이 없어지거나 적응이 안 되고 경력 단절된다.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게 육아기의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는 8살이 돼 있는 걸 12살까지로 초등학교 전 기간을 그리고 현재는 24개월을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단축했던 것을 36개월로 그러니까 24개월에서 36개월로 1년 더 그러니까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메리트를 저희들이 많이 줘서 경력 단절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제 정책의 방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제 소득 보존도 5시간에서 이제 10시간까지 일주일에 예.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하던 거 하루에 2시간 다 이제 소득 보존을 해준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또 이제 우리가 수도권 교통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출퇴근 시간에 뭐 2시간, 3시간 가는 게 지옥 얼마나 얘기도 스트레스입니까? 나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유연 출퇴근, 시차 출퇴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연 근무 제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일환으로 그 출퇴근, 시차 출퇴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장려금, 지원금을 뭐 20만 원씩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해서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노동을 하면은 임금을 받는 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신년사에서도 임금 체불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법은 좀 찾으셨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정하시는 거고 저도 뭐 신년 초에 첫 방문지가 이제 성남에 예. 체불 현장에 가서 강제 수사, 구속 수사를 했던 감독관들 사례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 심각성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는데 조만간에 이제 정부의 이제 근로 감독,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어떤 청산을 위한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지난해 저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 대통령도 강조하셨지만 국토부랑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가고 또 법무부랑 합동으로 불법 엄단 의지를 표명했는데 작년에 임금 체불이 막 1조 7, 8천억 정도로 30% 이상 늘어났고 근로자들도 한 27만 명이 임금 체불이 됐어요. 이 심각한 거죠.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그 사용자들의 인식이 뭐 임금은 뭐 여유 있을 때 준다, 떼먹어도 된다 일 시키고 이런 잘못된 인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 이자는 받으면서 노동자 일 시키고 돈 떼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마약 같은 반사회적 범죄다. 한번 그 체불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체불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문제가 있는 반사회적 범죄로 그렇죠. 보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한다. 그래서 작년에 그 구속을 3배나 과거에 비해서 시켰고 예. 체포영장 발부 등등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엊그저께 저희들이 이제 검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소액이라도 아주 악의적인 그런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 그래서 임금 벌금 몇 푼 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게 할 거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이제 제도가 좀 미비한 게 있었는데 임금 채권 보장법이 어저께 국회에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금 체불을 하지 않도록 융자 제도를 저희들이 요건을 굉장히 완화해줬고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체불돼서 고통 당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신용제재 뭐 등등 제재 대상 범위, 정부의 지원 제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빨리 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임금 체불 예방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그 임금 체불을 뭐 3년 동안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용제재 명단 그리고 그 신원 정보, 예. 인적 정보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태영의 뭐 PF 문제 뭐 해가지고 체불 문제가 올해도 걱정이 되고 경기도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체불은 반드시 정부가 봐주지 않고 엄단한다. 뿌리 뽑겠다. 그래서 뿌리를 네. 뽑을 방침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임금은 반드시 준다. 노동자들은 부품이 아니고 존중받고 같이 성장 발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서두에 강조하신 부분인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의 이 법 유예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이 이번 달 27일로 다가온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법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지난해 50인 미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고 이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들 좀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해 가실지에 대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충족되면 그 2년도 유예를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법이 그대로 그 시행이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야당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그것을 믿고 그래서 사상 최대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한 거죠.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예. 예산을 우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예산은 2자릿수로 10% 이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 현장에 발주할 때 안전보건 관리비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을 했고 그리고 그 정부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좀 미흡했다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장이 83만 7천 개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800만 명입니다. 엄청 많군요. 근데 저희가 2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45만 개 사업장을 컨설팅, 기술 지도, 교육 등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한 40여만 개는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한 2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이 중소기업들,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그 법의 효과가 있었는지 뭐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고 정부에 지원한 결과이겠지만 그 법 적용되는 데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 충분히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예방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 50인 미만 같은 경우는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처벌받아요. 그리고 사장이 뭐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영업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이 만약에 범법자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법의 이중 처벌을 받으면서 구속이 된다 그러면 폐업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문제, 실업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도 고용 안정 문제도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화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중대재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사법 경찰관이 이제 현재 83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저 산업안전 담당. 네. 그런데 중대재해는 담당하는 사람이 13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이 지금 이 많은 물량들을 다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하기에는 지금 대단히 미흡한 한계가 있겠네요. 한계가 있어서 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정부는 그동안에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것들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번 사상 최대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대진단을 통해서 예. 이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들도 지금 2년만 더 주면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남은 이번에 임시국회가 1월달에 소집이 되면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노동 환경에서 일손이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외국 인력에 관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번에 이 고용 허가제 가능 업종에 호텔업이 추가가 됐어요. 특별히 호텔업이 추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 허가제를 우리가 도입한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 네. 20년 동안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일자리에 한 100만 명 정도, 96만 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메워줬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산업구조, 인구구조 변화와 의식이 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는 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실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 외국 인력을 그 E9 비자로 허용하는 분야 업종을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호텔업, 콘도업 이런 데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주방 보조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피 업종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휴일 근무라든가 주말 근무라든가 야간 근무라든가 근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 조사하고 이래서 이 구인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호텔, 콘도업의 주방 보조, 청소 여기 한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이제 부산, 서울, 그다음에 강원, 그다음에 제주 이렇게 뭐 이런 쪽으로 호텔 관광 쪽이 이제 활성화된 쪽으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고요. 요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제 뭐 확대할 건지 하는데 여부를 검토할 텐데 임업, 뭐 서비스업, 식당 뭐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올해 사상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를 16만 5천 명을 저희들이 그 쿼터를 좀 허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패러다임을 지금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양적으로 확대가 된 만큼 질적으로도 이분들이 와서 그 숙련도 향상시키고 생산성도 향상하고 그다음에 입국, 출국, 재입국하는 번거로움도 없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질적으로도 여기 와서 안심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측면에서도 이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전문성도 없는 데서 이분들의 정주 지원과 상담, 법률 서비스를 해왔는데 예. 고용노동관소가 전국에 48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원스톱으로 모든 것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